자,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쭉 봤고요. 그리고 갑오개혁, 을무이개혁 이런 개혁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 및 개혁안들 관련된 문제들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1번 문제 보면서 자, 문제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1번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지금 사건의 선후관계를 파악하라라는 거죠. 그런데 동학농민운동이라는 이 사건의 그 내부 세부적인 사건, 이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는데 그 동학농민운동 과정의 여러 사건들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가를 보니까요. 복합상소 이후에도 물러나면 원하는 바를 시행할 것이다. 이런 것과 달리 침학이 날로 심해졌대요. 그래서 보훈 집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복합상소 이후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대. 그래서 최시영이라는 사람이 보훈 집회를 개최했답니다. 자, 요런 키워드들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요. 당시 동학의 교주는 최시형, 그리고 복합상소와 보훈 집회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요. 동학과 관련해서 등장했었던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동학농민운동의 배경이 됐었던 교조신원운동은 동학, 종교의 자유를 달라라는 운동이었었고요. 삼례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의 복합상소 그리고 보훈집회 이렇게 갔었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동학의 농민운동 배경이 됐었던 이 교조신원운동, 이 교조신원운동은 삼례 집회, 서울 복합상소 그리고 충청도 보은에서의 집회 이런 배경이 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직접적 계기가 됐었던 사건은 고부 농민봉기 밀란이다라고 봤었죠. 여기에 만석보 사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만석보 사건을 계기로 하여 고부 밀란이 벌어졌구나. 그리고 본격적인 1차 봉기가 이어지게 될 텐데 자, 이 1차 봉기와 관련해서는 여기 내용에 뭐가 있습니까? 백산에 집결했었어요. 그리고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전주성을 점령하지요. 전주성을 점령했다가 정부가 안 되겠다라고 하여 전주 화약을 체결했었다. 자, 요게 1차 봉기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주화약과 관련한 폐정개혁안 12개조 건의문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또 출제가 되겠죠. 그리고 일본군이 철수를 거부해서 벌어진 2차 봉기, 2차 봉기에서는 논산에 집결했었고요.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게 되었었다. 요런 동학과 관련한 내용들이 있어요. 요거를 정리할 수 있을까? 자, 이게 지금 어렵다면요. 일단 요 네 덩어리로라도 구분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있는 거는요. 교조신원운동, 보훈집회 이런 거 나오니까요. 지금 여기 내용이에요. 요게 가의 내용이다. 요게 지금 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니까 동학농민군은 거짓으로 패한 것처럼 꾸며서 황토현, 황룡촌 막 이런 거 황황 나오는 거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냐? 바로 1차 봉기에 여기 나온단 말이죠. 여기가 나예요, 지금. 자, 그러면 범위를 좀 좁혀보자라는 거죠. 뭐요? 가는 교조신원운동, 나는 고부밀란 이후에 본격적인 1차 봉기. 자, 요렇게 덩어리로 나눠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 바로 고부밀란이 있잖아요. 예, 그게 있지 않을까? 1번 보겠습니다.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하였다. 논산에 집결하는 거는 충청도 논산이잖아. 요쪽으로 집결하는 거는요. 2차 봉기 와서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 이후에요. 이번에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정청이 설치됐다.
개혁 추진 얘기는 전주화약을 체결하고 농민들이 집강소 만들고 정부가 교정청 만드는 그 내용이야. 집강소 만들고 교정청 만들었다. 자, 개혁을 추진한다라니까 지금 1차 봉기가 끝나야지 이런 걸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토현 황룡촌 이후의 내용. 그래서 이는 1차 봉기 때인데 나 이후입니다. 3번에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경복궁을 점령하였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자 2차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나 이후인데 2차 봉기의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을 몰아내자가 2차 봉기의 원인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4번에 고부 농민들이 조병갑의 탐악에 맞서 만석보를 파기하였다. 고부 농민들이 만석보 사건, 예, 만석보를 파기하는 일을 일으키고 고부 밀란을 벌이게 되는 거죠. 고부관을 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가와 나 사이에 등장하는구나. 자, 5번에 공주 우금치는 마지막이죠. 동학농민운동에서 마지막 전투가 공주 우금치 전투예요. 예, 그래서 2차 봉기의 끝이다. 나 이후긴 한데 가장 나중에 있는 사건이에요. 자, 요 사건들 구분을 해 주시는데 네 덩어리로 구분하면서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 이런 식으로 출제의 그 난이도를 좀 낮춰보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전봉준이 이끄는 농민군.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활동.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화약을 체결하며 한편으로는 개혁안을 건의하고 주장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농민이 만들었었던 개혁기구 집강소, 정부가 만든 개혁기구, 교정청 이렇게 만들어서 개혁을 시행하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개혁안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해정개혁안 12개조 요게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에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고 어떤 국가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를 했었네요. 자, 그 내용.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된 내용과 그 이후에 뭐 실제로 추진되는 가보개혁, 을미개혁 이런 것들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1번에 보니까요. 탐관오리 징계하여 쫓아내달라. 탐관오리를 징계해 주세요. 예. 아니, 농민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나쁜 관리들을 처벌해 달라. 이 정부가 개혁하는데 쫓아낼 것 이런 거는 그냥 인사권으로 하면 되잖아요. 굳이 개혁에서 못 박아둘 필요까지는 없다 이거지. 1번의 내용은 동학농민운동, 농민들 피지배층의 주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나머지를 보도록 할게요. 자, 2번에 모든 국가재정, 국가의 모든 재정 호조에서 관할한다. 이건 어디에서 등장하냐면은 갑신정변, 급진계합파가 일으켰었던 갑신정변에서 14개조 개혁정강이라고 나와 있는 그 내용에서 등장합니다. 3번에 의정부와 각 아무는 직무 권한을 명확히 한다. 예, 요거는 뭐 외우는 포인트는 아닙니다. 홍범 14조에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예, 3번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4번에 죄인 외 친족에게 연좌율을 일체 적용하지 말 것. 연좌율. 연좌율은 연좌제예요. 일종의 뭐 우리 가족이 죄인이면 나도 처벌을 받는 이런 그 기존에 있었던 법 적용을 없애자. 이런 악습들을 철폐하자. 4번의 내용은 1차 가보개혁에서 각종 악습들을 철폐하자라는 요 내용의 일부예요. 이거 말고 뭐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예, 이런 거 있었잖아요. 뭐 조혼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풍습 이런 것을 없애고자 하는 이런 개혁으로서 1차 가보개혁에서 등장합니다. 5번에 외국에 의존하지 말고 관민이 협력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하자. 관민의 협력, 관민공동회라는 키워드가 뒤에 등장할 건데요. 5번의 내용은 어디에 등장하냐? 독립협회 주제, 중요한 주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더라. 독립협회의 헌의 6조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인데요. 자, 동학농민운동,
관련된 요거 말고 중요한 포인트가 또 뭐 있습니까?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탐관오리를 징계하자라는 거 말고 또 외와 내통하는 자들은 처벌하자. 처벌을 누구를 할 거냐? 아, 뇌물 받는 관리. 그리고 일본 외와 막 결탁해가지고 막 끌어들이는 이런 사람들은 배제시키자라는 주장을 하고요. 동학농민운동에서 가장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거라 그랬어요. 신분제 폐지, 노비 제도를 없애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의 분배, 토지의 평균 분작, 토지를 달라 이런 거를 주장할 거예요. 농민들이니까 차별하는 거 없애달라. 그리고 토지를 달라라는 얘기들을 하게 된다. 이게 동학농민운동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가가 여기 있습니다.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인가 보니까요. 녹두꽃 피고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이 녹두꽃만큼 작지만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되셨구나. 키는 작지만 위대하대요. 전봉준, 녹두장군 전봉준이에요. 예, 그래서 농민들을 이끌면서 개혁을 추구했구나. 고부밀란도 이 사건에서 등장하네요. 바로 동학농민운동. 자, 지금 이 사건은 결국 우리가 배웠었던 동학농민운동인데요. 지금 3부, 1, 2, 3, 4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사건의 선후관계를 파악해라. 그 문제네. 1부의 고부밀란. 자, 덩어리를 이렇게 놨었어요. 어떻게 했었냐? 배경이 됐었던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직접적 시작인 고부밀란. 그리고 1차 봉기. 그리고 마지막 2차 봉기. 이렇게 4개로 나누어서 구분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1부는 고부밀란.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 다음에 2부. 전주성을 점령하다. 전주성 1차 봉기 때 전주성 점령 얘기가 있지요. 1차 봉기가 끝나는 그 전의 얘기예요. 전주성을 점령하고 전주화약 체결하면서 개혁안지 얘기하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금치에서 패배하다. 공주 우금치 전투는 2차 봉기의 끝이죠. 이거 4부예요. 그러면 3부는 전주성을 점령한 이후 2차 봉기 마지막 시점 전까지의 내용이네요. 자, 1번에 남북접이 논산에 집결하다. 논산에 집결해서 서울로 가려다가 공주에서 패배했었다. 그게 2차 봉기와 관련한 시작이에요. 1번은. 2차 봉기의 시작인데 4부는 지금 2차 봉기의 끝이지요. 그래서 1차에서 2차, 2차로 넘어가는 시장점에 있는데 4부는 끝점에 있으니까 1번이 답이 될 수 있겠네. 2번에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한다. 황토현 전투는 지금 요 2부 전주성 점령 전에 황토현 전투, 황룡청 전투, 그 다음에 전주성 점령, 요게 1차 봉기에서의 전투거든요. 황황 전투. 전주, 예, 이렇게 간단 말이지. 그래서 2번은 2부 전주성 점령 요 전에 있었던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에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교조신원운동 그리고 고부밀란 1차 봉기 그리고 2차 봉기 이렇게 있을 건데요. 1차 봉기 관련해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백산의 집결, 그 다음에 황토현 전투, 황룡촌 전투, 그리고 전주성 점령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전주화약과 개혁 내용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3부에서 뭐가 있었냐, 2부에서 뭐가 있었냐, 전주성 점령 얘기가 있어요. 3번에 있는 백산에 모여 4대 강령을 선포한다. 이거 시작점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2부 전에 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에 최시영이 동학의 2대 교주가 된 다음의 얘기들이에요. 전부 다. 5번에 교조 신원을 요구하는 삼례 집회다. 여기 있죠. 삼례 집회, 서울 복합상소 그리고 보은 집회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1차 분기 이전에 있었던 교조 신원동이다. 4번 문제입니다.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고부군수 조병갑이 부임했었대요. 학정을 행했대. 그래서 가가 이 사람은 무리를 이끌고 고부관할 창고를 털어서 곡식 농민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고부에서 난을 일으켰네요. 고부 밀란을 주도하고 이후에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었던 가는 녹두장군 전봉준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옵니다. 전주성에 들어갔다. 장성은 황룡총 전투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주성. 그래서 지금 요렇게 해가지고 난을 이어갔었다. 예, 동학농민운동을 지금 이어가는 그 내용이 등장하는데 결국에는 체포됐나 봅니다. 선고서 보니까요. 자, 전봉준에 대해서 옳은 것, 동학농민운동을 지휘했었던 인물로 옳은 것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단발령 시행은 요거는 을미개혁에서 등장하는 게 단발령이고요. 이와 관련한 의병은 을미의병인데 을미의병은 양반 유생들이 주도한 의병으로 소개가 될 거고요. 이때는 전봉준이 처형된 이후입니다. 어쨌든 동학과 관련한 그 이후 얘기는 전봉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2번에 우금치에서 일본군 관군에 맞서 싸웠다. 공주 우금치 전투가 동학농민운동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전봉준 인물은 동학농민운동 사건과 관련한 거 고르면 돼요. 3번 동학의 2대 교주. 자, 전봉준은 교주가 아니고 접주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하부 조직의 책임자예요. 자, 교주는 누구냐? 앞서 잠깐 봤었는데 이 사람은 전봉준이 아니고요. 최시영이라는 인물입니다. 1대 교주 교조였었던 최재우, 그 다음에 최시영 이렇게 이어져요. 4번에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 친일파 이완용을 습격했었던 인물은 뒤에 소개될 건데요. 저 뒤에. 자, 이 사람의 이름은 이재명이라는 인물입니다. 뒤에서 나옵니다. 5번에 13도 창의군을 지휘하여 서울 진공작전을 전개했다.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뒤에 나오는 정미의병 주제에서 등장하는데 나라를 빼앗기는 시기 때 4번, 5번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5번은 바로 이인영, 허위 이런 인물이 정미의병과 관련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을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 자, 뭘 알려달라고 했냐. 이 기구에서 의결한 주요 개혁례. 이 기구가 무엇인가 보니까 군국기무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국기무처가 뭐 한 겁니까? 군국기무처는 1차 갑오개혁을 추진했었던 핵심 조직이었습니다. 1차 갑오개혁은 김홍집 내각이 주도했었는데 흥선대원군이 섭정으로도 참여했었다라고 봤었어요. 예, 김홍집 내각인데 흥선대원군 섭정으로 참여했었던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조직을 중심으로 추진됐구나. 그러면 주요 개혁 내용이다.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을 골라라라는 거예요. 자, 다른 개혁 또는 개혁안과 비교하셔야 되겠죠. 1차 갑오개혁 있으면 뒤에 2차 갑오개혁 있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제기했었던 폐의정개혁안 12개조 요 내용 또한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공사노비법을 혁파하였다. 노비법을 혁파했다. 즉 신분제도를 폐지하였다 라는 내용이에요. 신분제도 폐지 얘기는
동학농민운동에서 제기됐었으며 1차 갑오개혁 때 그것을 반영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 노비 있는 거 이건 악습이다. 이거 말고 또 이제 무슨 뭐 연좌제 적용도 악습이고요. 그리고 예, 조혼, 인신매매 이런 거 전부 다 악습이다. 이런 기존에 있었던 사회 풍습 제도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폐지하는 게 1차 갑오개혁 때 많이 있었어요. 1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에 오군영을 이영으로 통합하였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별기군 창설과 관련해서 등장해요. 조선이 군대를 개편하는 데 있어서 통리기무하문이라는 조직을 두고 기존의 군사 조직을 이영으로 통합 축소하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군사기구인 별기군 창설. 자, 요 얘기는 지금 동학농민운동 얘기하고 있고 갑오개혁 얘기하는데 그 한참 전인 1880년대 초의 얘기입니다. 요거는 통리기무하문 이런 거 나오고 그리고 별기군 창설 이런 거 나올 때예요. 3번에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했다. 건양, 양력을 세운다. 태양력. 언제죠? 을미개혁에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1차 갑오개혁 말고 다른 개혁과 비교해서 오답에서 걸러낼 수 있어야 되겠네요. 4번에 한성 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했었다. 교육이라는 주제 측면으로 보자면 1차 갑오개혁은요. 야, 옛날 유교식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거 그거 이제 그만하자. 과거제를 폐지했다 그랬어요. 그랬다가 2차 갑오개혁 시기 때 교육은 서양식으로 하자. 많은 사람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이렇게 가르치자라는 게 교육 입국 조서 반포였었단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을 뽑아야 한다. 한성 사범학교를 요때 만들고자 합니다. 선생님 뽑았으니까 초등교육이 필요하네요. 을미개혁 시기 때 소학교, 초등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포인트로 넘어간다. 자, 어쨌든 4번의 한성사범학교 관제는요. 2차 갑오개혁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5번 지게하문 설치에 지게를 발급했다. 이건 뒤에 나옵니다. 대한제국,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바뀔 건데요.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에서 지게 발급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을 비교 파악하셔야 됩니다. 6번 문제, 밑줄근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이 개혁이 무엇인가 보니까요. 군국기무처 나왔네. 1차 갑오개혁인가 봤더니 폐지됐대요. 자, 그러면 군국기무처 1차 갑오개혁의 추진기구였던 군국기무처 그러니까 폐지됐으니까 요게 아니다라는 거지. 이제는 김홍집은 1차 때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도 있는 거죠. 박영효가 주도한대요. 일본의 우호적인 박영효가 관여했었다. 예,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이 주도했었던 1차 갑오개혁 이후의 개혁이다. 그러면 2차 갑오개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네. 자, 2차 갑오개혁의 내용을 골라주면 됩니다. 1번 통리기무하문과 12사 설치 그리고 별기군 창설. 1번의 내용은 한참 이전 정부가 처음 개화정책 할 때 1880년대 초의 얘기예요. 지금 이 단어는 1890년대입니다. 2번 지방행정구역 8도에서 23부로 개편했었다. 자, 정부의 조직 및 행정 개편. 요거는 1차 갑오개혁 시기 때 무슨 얘기가 있었죠? 의정부와 6조, 지금 이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한다. 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2차 가보개혁 시기 때 의정부와 팔아문을 각각 개편하니 의정부를 내각으로 팔아문을 칠부로 내각과 칠부로 중앙행정을 개편하며 여기서는 지방행정도 개편하네요. 8도를 23부로 개편하도록 하지요. 지방행정을. 그리고 사법권을 분리 독립하면서 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요게 지금 2차 가보개혁 때의 조직 개편. 예, 이해요? 1차 때는 중앙행정조직 일부를 개편했는데 2차 때는 좀 많이 개편하고 지방도 하고 사법도 한다. 따라서 2번 지방행정구역을 건드려요. 8도에서 23부. 지방행정 얘기 나오면 1차가 아니야. 2차 가보개혁 때 등장하는 요 내용입니다. 3번 청해 연호를 쓰지 않고 개국 기년을 사용하였다. 예, 개국이라고 연호 비슷한 것을 쓰게 되는 시점 1차 가보개혁 시점이에요. 그랬다가 우리가 연호를 아예 만들어 개국이란 거는 그냥 조선 왕조 개국 몇 년이다 그렇게 연호 비슷하게 쓰는데 나중에 을미개혁 시기 때 요것을 바꾸는 거죠. 어떻게? 양력을 세운다. 건양이라는 연호로 바꾸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3번의 내용은요. 1차 가보개혁 때고요. 2차 때는 연호 얘기가 없고요. 을미개혁 시기 때 건양이라는 연호로 간다. 4번에 공사노비법 혁파, 과부의 재가 금지하는 거 이거 악습이잖아. 악습과 관련한 내용은 1차 가보개혁 때 등장하는 개혁의 방향이다 라고 봤었죠. 5번에 6조에서 팔아문 그리고 과거제 폐지 다 1차 가보개혁 시기 때 있었던 조직 개편, 제도 개편으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7번 문제. 자, 이번에 또 다른 개혁이에요. 자, 개혁 내용 여러분들 공부하기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주제별로 좀 정리를 하시는 노력 그리고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보시면서 나중에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 보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지난 8월 국모 시해 사건 이후 국모 시해 사건, 국모가 죽었대요. 김홍집 내각인데 김홍집 내각이 어떤 건지 몰라요. 예, 김홍집 내각은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국모 시해 사건 이후 개혁이래. 그리고 태양력을 시행한대요. 그래서 연호를 제정하겠죠. 연호, 양력을 세운다. 건양으로 제정을 하겠죠. 태양력 시행과 건양은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국모 시해 사건 뭐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 국모, 중전이 죽었다. 을미사변이요. 일본이 명성황후를 시해했었네요. 을미사변의 결과 새롭게 구성된 김홍집 내각에서 개혁을 추진하니 태양력, 건양 이런 거 있었네. 그러면 지금 이 개혁은 뭐지요? 을미개혁이다라는 거예요. 을미개혁에서 연호, 건양 반드시 기억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을미개혁에서 알아야 되는 게 뭐 있습니까? 태양력, 건양, 그리고 군사제도 개편, 교육제도 개편 이런 거예요. 단발령은 말할 것도 없고 단발령, 을미개혁에 등장하는 핵심 주제이죠. 그리고 교육제도는 앞서 교육제도에서 소개해 드렸었어요. 1차 때에는 교육입국조서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2차 가보개혁 때죠. 2차 가보개혁 때 교육입국조서와 한성사범학교 그리고 을미개혁 시기 때에는 소학교. 군사제도 개편은 뭐가 있나요? 친위대와 진위대. 아니 국모가 죽었는데 군대는 뭐 했나? 군대를 개편해 볼까? 3번의 내용입니다. 친위대와 진위대를 설치하는 게 을미개혁식입니다. 나머지를 보자. 1번 양전사업 실시해서 지계를 발급했다. 지계 발급은 뒤에 나온다 그랬어요. 대한제국의 광무개혁에서 등장합니다. 2번에 지방행정구역을 8도에서 23부 아까 봤었죠. 지방행정 건드리는 건 1차가 아니고 2차에서 등장한다. 2차 가보개혁.
4번에 공사 노비법 혁파, 과부의 재가용, 악습을 없애자라는 거지요. 요거는 1차 가보개혁. 지금 세 번째 보고 있습니다. 5번에 교육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 교육 입국조서. 교육 입국조서, 교육을 하자. 그 이전에 1차 때는 과거제를 폐지하고 2차 가보개혁 시기 때 교육 입국조서 반포 및 한성 사범학교를 만든다라고 봤었고요. 을미개혁 시기, 지금 요 정답인 을미개혁 시기 때에는 소학교 설립으로 가야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시오. 자,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가나다가 있는데 사건의 선후관계를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가를 보니까요. 왕이 경복궁을 나오니 이범진, 이윤용 등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기게 하였대요. 예. 국모가 시해된 와중에 왕도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자. 아관파천은 러시아 관공서 공사관으로 왕이 처소를 옮기는 거를 파천, 아관파천. 자, 아관파천은 을미사변 이후 무서워진 고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파천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에 보니까요. 오늘 대군주 폐하께서 내리진 조칙에서 지미 신민에 앞서 머리카락을 자른대요. 머리카락을 자른대. 너희들은 짐의 뜻을 잘 본바다. 너희들도 머리카락을 잘라라. 허허. 이건 뭐죠? 단발령. 상투를 자르도록 하라. 단발령은 을미개혁에서 등장하는 내용이었네. 을미개혁에서는 태양력, 건양 이런 거 있었고 군사제도 개편에 친일에 진일에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소학교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단발령. 예. 다에 보니까요. 일본 병사들이 건천궁으로 침입했대요. 일본 병사들이 막 들어오나 봅니다. 그런데 일본 장교가 흉악한 일본 자객들이 왕후를 수색하는 것을 도왔대요. 그래서 왕후를 찾아내어 시해하였다. 죽였구나. 왕후. 그러면은 중전을 죽였구나. 명성왕후가 시해되었구나. 요 사건은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에 뭐가 먼저입니까? 을미사변으로 친일 내각이 구성되어 을미개혁이 벌어지게 돼요. 그 단발령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자, 아관파천이 가에 있고요. 을미개혁의 단발령이 나에 있고요. 을미사변이 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요건 이제 뒷단원으로 또한 이어지는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각종 개혁의 내용 및 사건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어 보이거나 또는 외울 게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만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노력을 통해서 이 단원을 정복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